내 목소리를 왜 노이즈 캔슬링? 미쳤어? 대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노이즈 캔슬링 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외국인이랑 인터뷰를 좀 하고 왔어요. 물론 통역이 있긴 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비츠바이 닥터드레의 CEO인 루크 우드를 만나고 왔습니다. 되게 인터뷰가 재밌었어요. 막 대화하다가 전화가 오기를 갑자기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헤이 지미 이러면서 받는데 들어보니까 지미 아이오빈이랑 통화를 하는 거야. 와 대박. 완전 유명인들끼리. 그래서 제가 또 프로답게 호들갑 떨지 않고 얼음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Let's take a selfie. 그래서 셀피도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내한하고 그럴 때는 뭔가 홍보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영화가 새로 개봉한다든지 신제품이 새로 나왔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품은 여기 있는 비츠 솔로 프로입니다. 비츠의 솔로라는 헤드폰 시리즈는 진짜 역사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동안 솔로 시리즈만 3천만 대 넘게 팔았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비츠가 이 제품을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처음으로 온이어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었다는 것부터가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솔로 뒤에 숫자가 붙은 게 아니라 뭐가 붙었습니까? 프로가 붙었죠. 여러분 제품명 뒤에 프로 붙이고 돈 더 많이 받는 회사 생각나는 곳 있으시죠? 맞아요. 거기 어디죠? 애플! 그렇죠. 애플입니다. 올해로 비츠가 솔로라는 헤드폰을 런칭한 지 10년이 되는 동시에 애플한테 인수된 지도 5년이 되었거든요. 애플이 비츠를 30억 달러인가에 사가지고 막 닥터드레가 그때 술 먹고 페이스북 라이브 열어가지고 The first billionaire in hip hop, right here from the West Coast. Believe it. 억만장자됐어 요요 이래가지고 난리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츠가 애플한테 그렇게 많은 돈만 받은 게 아니고요. 5년 동안 뭐 브랜딩, 마케팅, 기술력 하여튼 곳곳에서 애플물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패키징부터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아졌어요. 옛날 그 초창기 비츠 헤드폰 포장이랑 비교하면 나 거의 절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열어보면 내부는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 소재고 얘 자체도 재활용한 소재가 되게 많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접착제 하나도 없이 포장이 이렇게 짜장 하고 열리는 느낌? 너무 좋지. 이것도 되게 애플스러운 포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플스러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 헤드폰을 이렇게 딱 펴져 바로 전원이 켜지고 아이폰이랑 페어링까지 됩니다. 그러면 끌 때는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다시 접으면 돼요. 그러면 전원이 꺼집니다. 펴면 켜지고 접으면 꺼지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동안 이제 헤드폰의 뭐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죠. 이것도 애플이 만든 H1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페어링이 가능한 건데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연결이 아주 잘 되긴 합니다. H1 칩이 배터리 효율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최대 22시간의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노캔을 끄면 최대 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크기를 볼게요. 이게 파우치예요. 접어가지고 이 파우치 안에 넣으면 진짜 좀 엄청 작죠? 아이폰 11 프로 맥스거든요. 사이즈가 비슷해. 너무 작죠? 얘는 진짜 휴대성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온이어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은 것도 너무 신선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비츠 스튜디오 3 와이어리스를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헤드폰은 소니 WH-1000X 마크 3를 쓰고 있어요. 두 제품 모두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스튜디오 3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크잖아요. 귀를 완전히 덮는 오버이어형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란 말이에요. 이어컵 크기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은 귀를 이렇게 완전히 덮어야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고 차음성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온이어는 귀를 다 덮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어컵이 작은 만큼 귓바퀴 위에 그냥 살짝 얹어서 덮어서 쓰는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어컵이 더 작고 컴팩트한 대신 오버이어처럼 완벽하게 소리를 차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비츠가 용감하게 온이어 헤드폰에 노캔을 넣은 거죠. 온이어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쿠션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 설계했대요. 이게 눌러보면 진짜 엄청 푹신푹신한데 전작인
자꾸 헤드폰이 나오죠? 솔로 3랑 비교했을 때 이 쿠션의 볼륨은 70% 증가했고 밀도는 35% 높아졌대요. 확실히 착용을 해보면은 이 헤드폰 스펀지의 밀도가 되게 높아서 생각보다 바깥 소리가 어느 정도 잘 차단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 쿠션 내구성이 좋아졌는지가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에디터 B가 1년 좀 안 되게 쓴 솔로 3거든요. 근데 이게 쿠션 부분이 보면은 심하진 않은데 좀 이 가생이 부분에 좀 마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쿠션만 따로 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착용감 같은 경우는 솔로 시리즈 전작인 얘보다는 신제품인 솔로 프로가 확실히 더 좋아졌어요. 귀 위에 얹어지듯이 쓰는 거라서 처음 썼을 때는 이 쿠션이 귀를 너무 누르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생각보다 푹신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이 내 귀 모양에 맞게 메모리 폼처럼 반응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어컵이 작아서 착용했을 때 디자인이나 이렇게 접었을 때 휴대성은 너무 좋지만 확실히 오버 이어형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귓바퀴에 직접 닿으니까. 제가 요즘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 제품이 신상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하루에 요즘은 야근을 많이 해서 8시간 이상 착용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한 6시간 좀 넘어가면은 확실히 귀 위가 계속 닿아 있어서 좀 뻐근해지더라고요. 착용감이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온이어 특성상 뭐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쓸 때는 귀에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제품에는 비츠의 독자적인 기술인 퓨어 어댑티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됐습니다. 이건 스튜디오 3 와이어리스에도 적용됐던 기술인데요. 어댑티드라는 명칭처럼 주변 상황에 적응을 해서 그에 맞게 노이즈 캔슬링을 조정해주는 원리예요. 일반적인 노이즈 캔슬링은 보통 80Hz에서 300Hz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데 어댑티드 노이즈 캔슬링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주파수의 소음을 능동적으로 차단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행기에 탔을 때는 이제 엔진 소리를 막아주기 위해 저음역대를, 카페에서는 사람 목소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고음역대를 차단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훌륭합니다. 온이어 헤드폰에서 이 정도 소음 차단이 되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쓰고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머리카락이 뭐 상태가 바뀌거나 착용 상태가 변하는 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에 맞는 노캔을 실시간으로 구현해주고요. 비교를 하자면 이전에 썼던 스튜디오 3 와이어리스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쓰고 있는 그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1000X 마크 3랑 비교한다면 소니 쪽이 더 강력하게 소음을 차단해주는 느낌이거든요. 1000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리뷰했을 때도 말했지만 처음에 딱 썼을 때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바깥 소리를 더 정교하게 막아주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루크우드님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소니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 제품이 비츠의 노이즈 캔슬링 제품보다 노캔 성능이 더 좋다고 느낀다. 제조사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캐릭터가 다른데 비츠의 제품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야, 멋있다. 영어로 했어? 아니요, 통역한테 이렇게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크가 대답하기를 다른 경쟁사의 전략에 대해서는 자기가 언급할 수 없지만 뭐라고 했냐면 비츠라는 브랜드는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원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원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신호 가공 기술인데 자기들은 진짜 얼마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느냐 보다는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녹음된 원음 자체를 얼마나 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이게 포커스라는 거죠. 비츠가 굉장히 음악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츠 바이 닥터드레라고 그러면 몇 년 전까지 엄청 유행했을 때는 이게 예쁜 머리띠다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디자인만 예쁘고 뭐 패셔너블한 아이템이고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애플에 인수된 뒤부터 그런 건지 현재 비츠 제품이 내는 사운드는 저음만 둥둥 강조되는 그런 힙합에만 뭐 맞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밸런스 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음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감탄했던 거는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이라고 부르는 주변 소리 모드입니다.
사실 뭐 소니에도 있고 웬만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는 이 주변 소리 모드가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노캔으로 소리가 차단이 돼버리면 제가 바깥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걸 쓴 채로 대화하기 힘드니까 주변 소리 모드를 딱 키면은 헤드폰을 낀 채로 주변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확대돼서 들려주는 기능인데 보통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되게 무전기 소리 듣는 것 같고 사람 목소리가 되게 이질감이 들고 좀 귀에 되게 피로도가 높아서 안 쓰게 되거든요. 소니에 있는 것도 저는 안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출시됐던 애플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리 모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되게 감탄하고 그 기능 자체가 되게 호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비츠도 이제 애플의 패밀리 컴퍼니다 보니까 비츠 솔로 프로에도 그런 주변 소리 모드가 좀 잘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어팟 프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솔로 프로는 드라이버 크기도 다르다 보니까 더 독자적인 튜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주변 소리 모드를 구현해 줍니다. 얘를 쓰고 주변 소리 모드로 옆에서 뭐 에디터 M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 헤드폰을 안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목소리를 다이렉트로 듣는 거랑 거의 똑같이 들려요. 이게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거든요. 이거는 진짜 주변 소리 모드 다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미친 디테일이다. 이 헤드폰에서 구현된 여러 음질이나 기능 중에서 이 투명성 모드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자를 볼까요? 단자는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라이트닝 단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단자에 대해서 우리 루크우드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라이트닝이 기반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시던데 안타깝게도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정말 이 제품을 기반이 넓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제공하고 싶었다면 저는 라이트닝이 아니라 USB-C가 채택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키지에 물론 그 A2 라이트닝 케이블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쓴다면 이걸 케이블을 따로 챙겨서 충전을 하기가 귀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이제는 아이폰 11 프로를 충전할 때 거의 무선 충전 패드로만 충전하고 라이트닝 케이블은 잘 안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충전하려고 따로 라이트닝을 꺼내가지고 이제 항시 연결을 해둬야 되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얘는 구멍이 2개, 얘는 하나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 그거? 오디오 단자? 네, 3.5mm 오디오 단자가 없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유무선의 음질을 다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튜닝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무선 튜닝에만 집중해서 더 완벽하게 스피커를 튜닝할 수 있도록 올인하기 위해서 3.5mm 헤드폰 단자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평상시에는 필요 없다가 한 번씩 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이제 비행기 앞에 있는 모니터로 거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 볼 때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헤드셋은 너무 음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랑 그리고 비행기 거기 화면이랑 바로 유선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얘가 블루투스 연결밖에 안 되니까 못 써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얘기해볼까요? 디자인은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왔을 때 다들 예쁘다고 난리더라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진짜 예쁘죠? 아니 너무 겨울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아? 눈의 여왕 같죠? 아니면 말고. 비츠가 애플 컴퍼니의 일원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소재를 다루는 솜씨도 되게 좋아졌어요. 여기 이제 크기 조절할 때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알루미늄 슬라이더 부분도 소재나 광택이 너무 고급스럽죠. 얘 전작인 솔로 3랑 비교해봐도 뭐 얘가 좀 더 썼던 거라 그렇긴 하는데 디테일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세련되고 좀 더 비싸 보이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더 비싸졌습니다. 전작인 솔로 3 와이어리스가 한국에 23만 9천 원에 출시가 됐는데요. 솔로 프로는 얼마일까요, 대표님? 45만 원. 또 너무 많이 갔잖아. 35만 원. 맞았습니다. 35만 9천 원으로 가격이 훨씬 올랐어요. 한국에는 2020년 1월 중순 정도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사실 다른 오버이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보다는 저렴하지만 어쨌든 솔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최고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좀 사족을 붙이자면 여러분 비츠가 한국에서의 가격 정책이 되게 착한 편이거든요. 파워비츠 프로랑 에어팟 프로가 미국 출시가가 249달러로 똑같았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출시된 가격은 파워비츠 프로가 26만 9천 원, 에어팟 프로가 32만 9천 원이었잖아요. 에어팟 프로가 얼마가 더 비쌌어요? 6만 원. 그치? 아니
미국 가격이 똑같은데 에어팟 프로만 왜 이렇게 더 비싸냐 하는 바람에 애플이 폭리를 취한다고 그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애플 스토어에 파는 것들을. 근데 비츠의 모든 제품들이 애플 스토어 미국에서 파는 가격에 다른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한국 출시가가 되게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뭐 보스나 벨킨이나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 달러 가격이 똑같더라도 한국 가격은 비츠께 더 낮아. 어떤 제품은 환율로 단순 계산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비츠 CEO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만 추측하기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 비츠 같은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자기들의 마진을 줄여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츠의 국내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따끈따끈한 비츠의 신제품 온이어 노이즈 캔슬링 신제품 비츠 솔로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컴팩트하고 이렇게 디자인이 세련되고 성능도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찾고 있었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로그아웃하고 싶다 라고 하면 솔로 프로는 아닐 것 같아요.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을 제대로 듣기 위한 노이즈 캔슬링을 찾고 있다면 비츠 솔로가 그때는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빌리 아일리시가 차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예쁘더라. 너무 힙 터지지. 오, 진짜 어때? 걔가 찬 거랑 내가 찬 거랑 같은 컬러인데. 달리 아일리시가. 발레 아니시라고요? 빌리 아일리시 노래 하나 해봐. 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미 실패하잖아. 대표님 지금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좀 해보시겠어요?